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인입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은 크게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2% 넘게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연일 매매하기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다양한 고민 안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오늘도 상담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10-2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좀 빠져도 적당히 빠져야 되는데 너무 많이 빠지니까 요즘 어떻게 하면 손을 대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 사실 지금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재미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주식을 계좌를 이제 보기도 좀 싫을 정도로 시장이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주가가 오늘도 2.5% 정도 빠지는데 어제 미국장의 경우에는 또 올라왔어요.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장중에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내 증시 일단 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해봤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왜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 이해를 하고 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올해 3월 달에 금리가 인상이 될 거다라고 그동안 좀 많이 알고 있었고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차례 정도 금리가 인상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미 어느 정도 또 감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흔들리고 있다. 이 부분이 과연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단순한 문제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시장을 또 흔들었던 부분은 결국은 금리 인상이 3차례가 아니라 뭐 4차례 되지 않을까? 5차례 되지 않을까? 8차례 되지 않을까? 금리 인상은 또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또 몇 프로나 0.25가 아니라 0.5%포인트도 올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추측들이 굉장히 또 많았고 거기에서 불안감이 형성돼서 주가가 또 흔들렸던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시장에서 과연 사실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체감되는 부분이 얼마나 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금리를 올리고 있죠. 이미 올리고 있는 상태고 우리는 금리가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갈 때 우리가 체감적으로 어떤 느낌이 오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상 체감적으로 바로 느낌이 오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왜 이렇게 금리에 반응을 하느냐? 그럼 단순하게 보면 국내 금리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기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1월 달에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즉 북한에서 도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우디 쪽에서 또 소식이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소유관 화재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건도 또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의 악재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올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과거에 미국이 2008년도죠. 금융위기 당시에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풀고 그리고 나서 금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 시기에 2020 유로존 재정 위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11년도 유로존 재정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 금리를 올렸느냐?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나중에 올리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를 몇 차례 올릴 것이냐 아니면 언제부터 올릴 것이냐 얼마나 올릴 것이냐 이거 자체에 대한 어떤 의문보다는 사실상 금리를 올리지 마라 라고 사실 무언의 어떤 압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변동성이 더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거고 지금 약간 투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번에 FOMC 회의에서 바로 파월 의장이 시장에서 측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제대로 잡아주고 간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독 지금 시장이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를 앞두고 나서 앞둔 시점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결국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무언의 압박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은 어쨌든 변동성이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 변동성은 차츰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그리고 특하지 않았던 지금 악재들이 계속 또 돌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또 이거 주식을 지금 바로 사야 되는 것인가? 떨어졌을 때 사면 또 기회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좀 많이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뭡니까?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있자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죠. 그리고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놨다면 그 비중의 경우에는 쉽게 쓰지 마시고 시장이 안정이 된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그때 사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은 섣불리 움직일 때는 아니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흐름이 분명히 잡히게 돼요. 그러면 그 흐름이 잡히면 그때 사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기다리는 것 그리고 지켜보는 것 또한 투자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시기를 잡기 위해서 지금은 시간을 좀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장이 확실히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주의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저 휴마시스고요. 예. 19,500원에 50% 갖고 있네요. 네, 19,500원에 20%, 50%.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자가 진단 검사 키트 뭐 품귀 현상이 우려가 된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던데 뭐 시세도 요즘 나오네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일단 지금 휴마시스를 언제 매수하셨는가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분? 아니요, 한 두 번 오미크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네. 그때 좀 들어갔었는데 네. 한 두 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매도를 걸어놨다가 네. 네, 못 팔고 지금 좀 보니까 많이 음봉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종목들이 사실은 올라가지 못하고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휴마시스는 개별적인 재료로 인해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아쉽게도 사실 오늘 좀 타이밍을 놓쳐서 좀 아쉽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아 있을 때 이런 이제 재료들이 시장과는 좀 약간 다른 재료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재료들이 사실 금방 끝나거나 뭐 하루만 반등 주고 끝나는 경우들은 사실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들어왔고 일부 정말 단기죠. 그렇게 보신 분들이 또 매도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 시청자분보다 조금 더 손이 빠르신 분들이 먼저 대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시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휴마시스가 오늘 음봉이 나왔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오늘도 놓친 거잖아요. 내가 그 매도했던 매도해야 되는 그 순간을 놓치신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걸어두고 팔아야 돼요. 걸어두고. 네. 지금 19,500원이니까 원래 2만 원 정도 매수가 정도 오면은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원래는 한 전고점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좀 많이 밀릴 것 같아서 일단은 살짝 그래요. 미리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해놨는데 이거 오늘 혹시 네.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까지 보고 계셨던 거죠? 아침에 그러니까 예약을 걸어놓고 못 봤어요. 올라오고 그래요. 일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러면 2,500원 정도 가격에 걸어두세요. 25,000원. 이거는 오늘 말고요. 네. 내일부터 해서 25,000원 정도에 일단 이거는 좀 부지런히 움직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아침에 또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아침부터 해서 25,000원에 걸어두고 올라오면 그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럼 마지막에 언제쯤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기간이요. 아니 가격이. 가격이요. 25,000원. 25,000원 걸어두시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에비바이오요. 이 AB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29,400원에 10%요. 29,400원에 10%. 알겠습니다. 지금 멘토니 수익권에 있네요.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한번 대응을 해볼까요? 저는 팔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최근에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떨어졌어요. 혹시 최근에 올라올 때 매수하신 건가요, 시청자분? 아니요, 한 대 2년 됐어요. 2년 되셨죠. 그러면 오늘 이제 최근에 올라와서 손실이었다가 수익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못 팔고 하면 일부 빼고, 네, 여기서 만약에 못 팔고 해서 주가가 떨어져서 매수가보다 또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또 못 팔아요.
그렇죠. 네. 2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팔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정리 의견 드릴게요. 정리요? 네. 많이 빠지나요? 매수가 다시 또 2년 동안 고생한 것처럼 또 고생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지고 왔을 때 팔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미투온 예, 미투온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7,500원에 50%입니다. 7,500원에 50%.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쭉 미끄러지고 있네요, 멘토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비중이 많으시네요, 우리 시청자님은. 50% 정도 비중을 사셨고 7,500원이에요. 자, 미투 매수는 그 메타버스 관련주로 매수하신 건가요? 시청자분? 네, 그 NFT가 그제 포함이 돼가지고 네. 11월 중하순에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매수하고 나서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죠? 네, 네. 사실 그 메타버스라는 이 기술, 물론 앞으로 NFT라는 기술도 사실 그 미래의 기술이에요. 그죠? 앞으로는 사실 이 시대가 열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테마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도 한때 AI, 인공지능 기억하시죠? 네, 네, 그때 한창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막 바둑 떴을 때. 근데 그리고 나서 AI 관련주들이 그때 한참 올라가다가 계속 빠지더니 안 올라가요. 몇 년을. 그죠? 이게 테마라는 게 그래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막 유명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거는 진짜 천정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불어 넣어줘야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현혹돼서 주식을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시세가 빠지면 또 몇 년 동안 계속 빠지거나 아니면 몇 년 동안 못 올라가거나 또 이게 뭐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렇게 테마로 주가가 막 떴을 때 그때 테마주를 따라가기보다는 사실 테마라는 건 내가 갖고 있던 그 종목들이 갑자기 이제 테마로 묶여서 올라가면 그때 수익이 많이 나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테마가 시작됐어. 거기서 막 달려들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큰 수익을 버시는 분들은 그렇게 거의 극히 드뭅니다. 예. 결국은 빠져서 수익이 났다가도 손실로 바뀌는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제가 다행인 점은 뭐냐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껍데기만 즉 이거 테마하고 올라갔는데 보니까 재무 상태도 굉장히 막 안 좋고 수익도 안 나고 굉장히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에 또 테마가 이렇게 오면 그런 테마에 계속 탑승하려고 하지 마세요. 미투온은 시간이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을 보면은 홀덤이라든지 카지노 이쪽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게임 자체가 고포류 게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포류. 약간의 도박성. 고는 고스톱, 포는 포커. 네, 고스톱 포커 이 관련 이 게임 쪽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게임 쪽은 중독성이 높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실적 보면 굉장히 좋아요. 꾸준하게 나와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에서 올라왔을 때만 잘 팔고 나오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좀 기다리셨다가, 왜냐면 비중이 많잖아요. 수익에서 나와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8,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비중을 줄여가든 아니면 8,000원 왔을 때 정리를 하든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떨어졌을 때 말고요. 아시겠죠?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이노뎁. 예, 이노뎁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5,800원 25%요. 25,800원에 25%. 알겠습니다. 이노뎁 25%고 오늘은 뭐 또 많이 떨어지네요, 멘토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자, 지금 이노뎁 21,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25,800원이네요. 800원. 예. 자,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노뎁을 언제 매수하셨나요?
이거 한 12월 초쯤이에요. 12월 초쯤에요. 네. 조금만 더 기다리지 그러셨어요. 아, 그때 뭐 TV에서 추천하고 무슨 이 회사만 갖고 있는 무슨 기술이 보유하고 있다 해서 들어봐서 샀는데 많이 보면- 밀리네요. 지금 이노덱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제 뭐 얘기를 했지만 메타버스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됐던 기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상장되고 나서도 지금 주가가 막 들쭉날쭉하지만 주가가 꽤 괜찮은 흐름을 보여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회사가 좋다라는 건 이미 시장에서 사람들도 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예요? 처음에 주식을 샀는데 이 회사 분명히 좋은 회사였어요. 하지만 시장이 떨어지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좋은 회사지만 신뢰가 과연 내가 계속 가져가도 될까? 라는 약간 의구심도 들고요. 그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매수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시장이 방송 계속 보셨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일단 현금이 있다면 좀 기다리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기준점을 잡아드렸고요. 3,050포인트를 넘어서면 차라리 그때 안전하게 매수하시는 게 낫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계속 사게 돼요. 손이 계속 가게 된단 말이에요. 손이 가고 사게 되면 그 순간 또 손실이 돼요. 그리고 또 걱정이 되죠. 그리고 또 그러게요. 결국은 또 팔면 또 다음에 또 다시 사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하락장이나 약간 이제 지지부진한 이 약세장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손이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뭔가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자꾸 손이 가요.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이노뎁은 일단 지금 현재는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또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등 시에 정리를 해야 돼요. 이 기업도 역시도. 그래서 일단은 25,000원이라는 가격을 계속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다가 또 떨어졌네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손절가를 일단 잡고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상장되고 나서 흐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기대감은 있었지만 결국 만약에 이게 실망감으로 바뀌어버리고 테마가 또 죽고 하면 주가는 올라간 것보다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손절가를 잡아두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손절가는 지금 여유를 좀 갖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18,200원짜리를 손절가로 잡아 드릴게요. 18,200원. 네, 손절가 잡아드리고 만약에 이 가격 위에서 반등 나오면 25,000원 부근에 왔을 때 그때 정리하고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래 들고 가면 좀 불안한 그런 기업이네. 사실 그런 질문은 굉장히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에요. 만약에 오래 들고 간다라는 그 관점이 뭐 1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 가격대에서 반등 시 그리고 내려갔을 때 정리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S5인데요. 네, S51 매수가랑 비중은요? 96,700원에 한 6% 정도 되는데요. 네. 아니, 그 현찰을 좀 뒀는데 그 증권회사에서 이거 좋다고 사준다고 그냥 있는 거 다 그리고 계속 그러셨어요? 떨어져요. 네. 예, 알겠습니다. S51이 뭐 이제 유가 상승의 또 수혜주잖아요, 멘토니. 근데 유가가 뭐 배럴당 125달러까지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오르다가 또 떨어지네요. 정제 마진도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좋다고 해서 또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시장의 분위기라는 게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현재 이 상황에서 침체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는 분위기였다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S5이라는 회사가 아마 어떤 회사인지 당연히 알고 사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증권회사 직원분께서 뭐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도 네네. 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면 수익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떡볶이집에서 그죠? 떡볶이 가격이 1,000원이었다가 2,000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손님이 줄지 않고 그대로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나겠죠. 그죠? 가격이 올렸으니까.
예. 1,000원 팔던 거 2,000원 올렸어요. 2배의 이익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맞잖아요. 뭐 손해는 안 보겠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단순하게 그냥 가격 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것만 잡아드리고 끝내면 네. 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지금 시청자분도 지금 고민해서 전화 주셨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발전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잘 듣다 보면은 제가 결론까지 지어드릴게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떡볶이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을 올렸는데 손님이 줄었어요. 줄면 어때요? 이익이 어때요? 그렇게 많이 그렇죠, 날까요? 없죠. 안 나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유가가 올라갔지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예. 그러면 그만큼 손님이 줄어들겠죠. 유가는 올라갔지만. 그죠? 그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유가가 올라갔을 때 무조건 정유지가 바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뭐 증권회사 직원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판단할 때도. 예. 자, 그래서 일단 SO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지만 매수한 가격이 지금 96,700원이라고 한다면 네. 매수 가격보다는 위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네. 올라왔을 때 매도 가격은 10만 원 정도로 보세요. 10만 원. 10만 원이요? 네. 예. 근데 10만 원 딱 올라왔을 때 매도가 아니라 아니, 아무튼 10만 건전만 원 하면요. 부근에 네. 오면 일단 네. 수익 나면 그때부터 매도 생각을 하고 가시면 돼요. 네. 아시겠어요? 네. 네. 힘내시고요. 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대덕전자를 지금 매수해도 될지 한번 문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매수 문의를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들어가는 거? 좀 당연히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지금 단순하게 보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위에서는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면서 일정의 가격대를 계속 지켜주고 흐름을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흐름이 잘 지키던 기업들마저 갑자기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시청자분도 지금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잘 가고 있네. 이 생각 때문에 지금 이 회사 매수하고 싶으신 거죠? 네네네. 그죠? 차트를 보면 상승 추세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흐름으로 짚어드리면요. 최근의 분위기는 어떻게 가고 있냐면 기존의 흐름하고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네. 잘 보세요.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서 올라갔죠? 네네. 올라갔다 떨어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반등 주고 떨어졌는데 네네. 자, 어때요? 이 저점 자리를 깼나요? 아직 안 깼죠. 안 깼죠? 예, 예. 이건 뭐예요? 아직 상승 중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올라올 때 어때요? 고점이 나왔죠? 네네.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이 네. 나왔는데 네. 이번에 뭐예요? 이 저점을 깼습니까? 안 깼습니까? 깼죠. 깼어요. 깼다는 건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매수하지 말고 네. 시장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하면 지금쯤에 이제 매수도 분명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신호들을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기다리시는 게 더 좋아요. 감사합니다. 놓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네. 네, 멘토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네네.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안은하님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146,500원에 5% 추가 매수는 어느 가격쯤에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디쯤이 좋아 보이세요, 멘토님? 사실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많이 떨어졌을 때는 사실 기회라고 봐요. 물론 맞아요. 근데 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했을 때 물론 다음날 바닥이 잡히고 나서 올라가면 정말 좋겠죠.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이 하락이 아직 조금 더 남아있다면 시간적인 부분에서나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수하면 그만큼 수익을 내는데 유리해요. 그런데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크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선택에 대한 문제지만 지금 대부분의 주식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분명히 기회이긴 하지만 차라리 우리가 지금 시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차라리 흐름을 돌렸을 때 빠른 성공을 위한 그 시점에서 타이밍을 잡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여기서 또 매수하고 나는데 또 떨어졌다. 그러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기점이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까 차라리 흐름이 좀 전환되는 자리라도 잡아주고 흐름이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 차라리 그 시기에 맞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 반등 시점에 맞춰서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센조님께서 현대에너지솔루션 24,100원에 5%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고 있는데 목표가를 얼마로 보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분할 매수 목표가는 어떻게 볼까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분할 매수를 지금 생각을 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어찌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주가가 이제 올라왔던 자리를 한번 보면 주가 반등이 나왔죠. 근데 거래가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리고 두 번째 눌러놓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거래가 일단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눌러놓고 지금 반등이 아직 잡히진 않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올라갔다가 빠지면 눌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라갔다 빠지고 나서 잡혔을 때예요. 양봉이 잡아줬을 때 그때가 눌림목이지 만약에 양봉이 잡아주지 않는다면 이건 뭐예요? 다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직은 저점이 확실하게 잡힌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현대에너지솔루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밀려버리면 빠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난번처럼 잡혀줬을 때 양봉으로 잡아줬을 때 그때 분할 매수로 너무 많이 비중을 가져가시면 마시고요. 지금은 5% 정도 비중이면 5% 정도만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댓글 볼게요. 이번에는 제이크님께서 한국전력 22,700원에 5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비중이 워낙 많으셔서 아직은 좀 이를까요, 멘토님? 지금 매수가가 22,700원이고 네. 지금 비중이 50%면 이걸로 아예 그냥 모든 거 다 끝내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국전력은 지금 매수한 가격대 22,700원이면 매수한 가격 위에서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뭐 빠졌다고 해서 단가 낮추고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냥 끌고 가세요. 이 물량만 그대로 끌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박준범님께서 현대차 21만 1,000원에 80%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80%니까 지금 사실 뭐 기다리는 것밖에는 더 할 게 있을까요, 멘토님? 제가 볼 때는 이 현대차 비중이 80%고 21만 1,000원이라면 네.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비중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계속 사셨을 것 같아요. 왠지 좀 높은 가격에 사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아가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라는 어떤 새로운 이제 성장 사업을 만났고 그쪽으로 발전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아직 걸어야 될 길이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막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을 시작을 했을 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사실상 또 힘들어질 수 있고 여기서 이겨낸다면 사실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현대차도 보조금이라는 게 없다면 경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하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 회사는 시장에서의 대표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라든지 해외 이제 투자하는 그 수급들은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중에 쇼핑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 더 하실 필요 없고 매수가 정도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 회복됐을 때 그때 빠져나오고 추가적으로 더 사거나 하지 마세요. 올라왔을 때 팔고 나온다 생각하세요. 네, 다음 댓글은 매생이아님께서 CS윈드 73,600원에 20%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것도 뭐 전저점을 이탈해서 쭉 빠지고 있네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사실 풍력 관련주들 네. 과거에 테마를 좀 많이 경험을 했던 거잖아요. 2020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그런 테마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CS 윈드 같이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시세가 많이 났던 그리고 이 테마라는 게
계속 이 테마를 과거에도 이어가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이 조금 걱정이 돼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CS 윈드라는 회사가 실적 이익을 못 내는 회사는 아니에요. 분명히 풍력 사업 쪽에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이 회사의 주가가 과거에 얼마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냐면 한 2만 원대 계속 똑같은 이익을 냈지만 2만 원대 계속 머물러 있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10만 원 정도까지 찍고 떨어진 거거든요. 거의 그 정도까지. 그러면 지금 아직도 5만 원대에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테마들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7만 원대 지금 매수하셨는데 중간에 만약에 이 신재생과 관련된 풍력 쪽의 테마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야 되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65,000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저는 정리를 빨리 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좀 많이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45,000원 정도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수고하십니다. 도와드릴까요? 네, 소록스요. 네, 소록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21,000원, 비중 15%. 소록스 21,000원에 15%. 예.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네요, 시청자님. 예, 좀 오래됐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가 이후로 쭉 거의 반 이상 하락한 상황인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 지금 소록스라는 회사를 21,000원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매수를 혹시 언제쯤 하신 거예요?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작년 네. 5월 달인가? 작년 5월 달쯤에 매수하셨어요. 예. 혹시 그때 매수를 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였을까요? 옆에 지인이 좀 그게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좀 해보라고 해서 했어요. 자, 좀 답답한 부분이 예. 지금 이걸로 인해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지인분 말 듣지 말 걸, 막 후회도 되죠. 그죠? 너무 후회가 너무 막심해요. 또 약간 좀 밉기도 하죠, 그죠? 예. 결국 이제 투자라는 건 그래요. 만약에 지인분이 어디 아파트 여기 사봐라고 했을 때 그냥 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주변 지인분이 이거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 사봐라고 하면 이제 바로 손이 나가기도 해요. 진짜 쉽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룩스라는 회사가 LED 조명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LED 조명 쪽 사업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있나요, 혹시? 글쎄요. 모르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대표적인 그 LED 조명 쪽을 본다면 서울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서울반도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루멘스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LED 조명 쪽은 서울반도체가 굉장히 큰 강점과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서울반도체 주가 역시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LED 조명 쪽 시장이 분명히 좋은 시장이긴 한데 이쪽의 경쟁이 워낙에 치열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못 쓰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소록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매수한 가격이 높은데 그 전에라도 팔고 나와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위쪽으로 최근에 한번 올라왔거든요. 14,000원? 근데 그때 혹시 팔 생각 안 하셨어요? 14,000원 저희가 못 보고 12,000원을 봤어요. 그래요. 예. 이번에 만약에 13,000원 정도 가격 오면 그때는 정리를 하고 빠져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 잡고 보셔야 돼요. 만약 여기서 이 가격 깨면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이세요? 예, 리메드고요. 예.
33,000원 10%. 예, 33,000원에 10%. 네네. 예, 알겠습니다. 리메드. 우리 시청자님도 손실폭이 크네요, 멘토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3,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네. 매수하신 지는 아마 12월쯤이 아닐까 싶어요. 예, 11월쯤 해갖고 중간에 저기 20%였었는데 10%는 27,000원대 제가 손절을 하고 네. 또 반등할 것 같아서 남겨뒀는데 계속 하라 그래갖고. 그래요. 사실 지금 리메드라는 회사가 최근에 보면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주가도 이제 주가 변동성 위쪽으로 막 튀기도 하고 또 누르기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변동성이 좀 있었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잡히지 않았죠. 그죠? 네. 이 네. 트레이딩을 생각을 하고 이제 매수를 분명히 하셨을 텐데 예. 그렇다면 이제 차트를 보고서 거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26,000원 자리가 잡혔어야 되는데 안 잡혔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차트를 보신 분들은 26,000원을 보고 봤다면 이 자리가 깨졌다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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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결국은 차트로 봐서 뭐 단기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해도 결국 주가가 빠지면 못 팔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국 매수하고 나서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지는 경우들이 사실 많잖아요. 경험이 예. 그런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한 종목, 좀 대형주 쪽이죠. 좀 더 안전한 종목 쪽에 차라리 그런 종목 쪽으로 들어가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조금 편하게 기다릴 수는 있잖아요. 예. 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대형주 쪽에서 지금 떨어져 있을 때 사놓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들을 네. 계속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불안하고 계속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팔면 또 올라와 버리고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리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일단 이 회사는 아직까지 일단 중요한 가격대를 지금 깨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등이 나왔을 때 그 세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네. 반등 세기를 보고. 근데 회사 자체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네. 거래들이 만약에 여기서 막 늘다가 또 줄어들고 하면 또 시세가 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은 26,000원 정도 반등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을 주셔도 괜찮고요. 한번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26,000원 왔을 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바이오 솔루션 30,050원 25%요. 네, 바이오 솔루션 30,050원에 25%. 알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다 이 정도 손실폭은 요즘 보고 있으시네요. 바이오 솔루션도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이제 30,050원 가격에 네. 매수를 하셨어요. 25% 정도 비중이고요. 지금 어쨌든 그 당시도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실 때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하신 거 맞죠? 그죠? 네, 그렇죠. 이 정도면은 여기서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머물러 있던 가격이니까 네, 이 가격은 지켜주면서 또 올라오면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그 기업들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0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2020년도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거기에서 이제 올라오진 못했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에 시세가 나지도 않았고 계속 왔다 갔다 이 가격도 올라온 것도 없는데 또 빠지니까 또 답답한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제약바이오주들의 특징이 그래요. 이게 뭐냐면 많이 올라오지 않았던 이건 사이클이라는 게 같이 올라가는 성격이 있어요. 성향. 떨어질 때는 또 같이 떨어지고 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또 떨어질 때 어느 정도 또 시세가 오면 떨어지다가 다시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사실상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 쪽으로 보는 게 좀 좋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 제약바이오주를 갖고 싶다. 그러면 거기 대표주들 있잖아요. 대형주들 있죠. 네. 매번 그 시세 날 때마다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보는 게 나아요. 지금 바이오 솔루션은 지금 바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추가 매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시세가 좀 들어오고 그러면 그때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때를 좀 기다리셔야 돼요.
좀 아쉽지만. 그래서 올라왔을 때 만약에 24,000원 정도까지 오면 시세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럼 그때 상담을 또 진행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제약바이오자가 지금 네. 장이 안 좋아서 계속 빠지는 건데 그때 반등이 와서 24,000원까지 올라오면 팔지 말고 다시 상담을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만약에 주변에 다시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사이클의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판단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지금은 그냥 기다려야 네, 지금은 반등이 나오면 그때를 좀 기다려 보셔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아주 IB 투자요. 이 아주아이비 투자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4,300원에 네, 35%입니다. 네, 4,300원에 35%. 네. 알겠습니다. 아주아이비 투자 어떻게 해볼까요, 멘토님?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꽤 많은 상승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죠. 네. 그죠? 그리고 4,3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하신 시기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맞나요, 시청자분? 네, 작년 말쯤, 연말쯤 매수했습니다. 그렇죠. 연말쯤 매수하셨죠. 네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저점이 아직 안 잡힌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주가는 많이 올라갔고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벤처 캐피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네.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유망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해주고 그리고 상장을 시켜서 이익을 얻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 회사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저점이 안 잡힌 상태에서 지금 좀 들어가신 거라 지금은 아직은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쨌든 지금 많이 빠진 상태고 주가도 높은 가격에 산 건 아니라서 조금 더 흔들릴지언정 어쨌든 4,500원 정도 매수가보다 위에서 팔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4,500원 넘어가면 그때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시간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네네. 아시겠죠? 네네. 네. 그래서 올라왔을 때 정리를 잘 하세요. 그러면은 한 4,500원까지는 네. 지켜봐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으로서는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했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두산이고요. 이 122,200원에 15%요. 122,200원에 15%.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죠.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뭐 지금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거의 없으니까요, 멘토님. 두산은 또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일단 12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2월쯤에 매수. 지난번에 한번 상담했었거든요. 선생님한테. 그러세요? 예, 네. 예. 또 됐네요. 또 저하고. 네. 감사하게도. 일단 두산 12월쯤 아니면 올해 초에 매수하셨겠죠? 예, 예.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주가가 막 올라가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하신 건데 그러고 나서 또 주가가 또 흘러내리네요. 예. 현재로서는 그래요. 두산이라는 회사는 이제 흐름으로 보면 이제 오랫동안 흘러왔던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어려운 경영난을 또 이겨내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서 주가가 이미 한 번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온 거라 사실 여기서는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두산이라는 회사는 사실 앞에서 뭐 여러 가지 회사들에 대한 상담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 회사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올라왔을 때 잘 팔면 돼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단순하게 주가가 조금씩 막 올라오고 있네? 그러면 시장을 무시하고 그냥 주식을 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지금 앞에서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장을 이기는 주식이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시장이 지금 아직 확실하게 자리가 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흐름을 막 잡아 보이는 그런 기업들도 내가 사는 순간 또 떨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현금은 최대한 최대한 좋은 시기에 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시기를 잡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은. 그렇죠? 일단 두산은 보유하고 계시고 올라오면 13만 원 정도 목표 주가 보고 가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추후에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 시장 때문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면 돼요. 네. 얼마 그러니까 정도 잡으면 될까요? 그건 지금 처음에? 당장은 얘기할 수는 없고 만약 네. 8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럼 그때 네. 생각해 볼 문제예요. 아시겠죠? 네. 예. 지금은 그러면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지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다 보면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실수를 하게 돼요. 그렇죠? 예. 네. 힘내시고요. 어쨌든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도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운데요. 그 안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실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렸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부진한 만큼 실적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하이스틸 보겠습니다. 철강 원자재 단가가 인상되면서 실적까지 뛰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500% 증가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런 모멘텀 반영되면서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3,395원에 거래되는 가운데 하락하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대한유화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 영업 손실이 예상되고 1분기까지 업황 부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 속에서 오늘장 7.8%의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15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어닝 쇼크가 예상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런 모멘텀 반영되면서 14%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4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확진자 규모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8,571명, 역대 최다를 기록을 했고요. 이번 달에는 10,000명, 다음 달에는 30,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만큼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일동제약 보겠습니다. 지금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에 돌입한다라고 밝혔고요. 어제장에서는 24%의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까지도 추가 시세 이어지고 있고요. 9% 오르면서 34,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휴마시스는 어제 공시를 통해서 셀트리온과 1,366억 원 규모의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죠. 오늘 8%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8,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